수열을 배우는 건데 수열이 뭐냐면 수를 나열하시는 거예요. 수를 나열한다. 수나열. 그래서 원래 수를 나열하는 게 아무렇게나 막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규칙성을 만들면서 나열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는 오로지 이제 규칙성이 있는 수열만 나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건 첫 번째가 등차 수열, 두 번째가 등비 수열을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우는 건데 자 일단 등차 수열부터. 응? 등차 수열. 이게 등이 뭐냐면 같을 등 써요. 같을 등. 차이는 뭐냐면 이제 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차이. 너 지랄하고. 차이. 오케이? 그래서 같은 차이를 보이는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가 우다닥닥 나올 거니까 보이는 즉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야. 얘가 그 다음에 5래. 그 다음에 8이래. 그 다음에 11이래. 그 다음에 14래. 한슬아, 그 다음 얘 뭐겠어? 17.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이거 첫 번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읽을 땐 이렇게 읽어요. 오케이?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이거를 직접 표시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얘를 갖다가 첫 번째 항이라는 의미로 A 혹은 A1이라고 써요. 첫 번째 항은.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순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셋,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됐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마 차이가 몇 나? 3나죠. 그 3나는 그 차이를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물어보면 얘를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아, 그 카페랑 상관없어요. 신발. 그러니까 이거 같은 차이예요. 같은 차이. 이렇게. 같은 차이. 그러면 공차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를 쓰면 얘를 앞으로 D라고 쓰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정의 내리면 그냥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너네 입장에서. 등차 수열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하는 거예요. 이게 공차야. 응? 다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더하는 게 중요한 거야. 더하는 거. 공차를 한 번씩 더하는 거. 그러면 민준아 조금 어려운 질문이거든. 이 식에서 공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공차를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뺄 수 있고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빼면 또 공차가 나오지. 그러니까 공차를 구하는 방법 자체는 또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빼면 공차가 나와요. 이거 기억해줘야 된다. 지금. 공차 어떻게 구한다고? 뒤의 항에서 앞의 항 빼시면 돼요. 됐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응. 그럼 봐봐. 근데 이런 거야. 선생님, 선생님, 예를 들어, 선생님, 1314번째 항은 뭐가 나와요? 라고 내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을 거야? 말은 안 되잖아, 신발. 야, 씨,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를 1314번까지 나열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와닿진 않는 거지. 아니면 선생님, 깔끔하게 2000번째 항 구해주실래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적은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 수열에 몇 번째 항이 궁금해할 때, 몇 번째 항이 궁금할 때 그때 뭘 쓰냐면 이 수열을 일반화시킨 AN을 구해요. AN을 구한다고. AN이 뭐냐면 이 수열을 일반화시킨 거야. 공식처럼. 이 수열을. 이게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항을 일반화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몇 개 낼 테니까 알아서 외워질 거예요. 얘들아,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지? 한 번. 세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결국 몇 번 더하는 거지? 두 번.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지? 세 번. 느낌이 왔을라나?
식을 잘 봐. 그러면 n번째 항은 그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게? 아이 식을 잘 봐봐 인간들아. 얘가 2면은 얘가 하나, 얘가 3이면 얘가 2개, 얘가 4면은 얘가 3개, 얘가 n개면 얘는 n-1개. 그렇지. n-1개의 공차를 더해주면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이 나온 겁니다. a 플러스 n-1t. 오케이. 외우세요. 이거 가지고 연습 한 몇 번 하고 들어갈 거야. 아직 설명할 게 좀 더 남았거든. 외우세요, 외우세요. 당연히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5번째 항이 올해 공차가 2래 라고 할 때 일반항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간다.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n 플러스 3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한번. 첫 번째 항이 7이래요. 공차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러면 일반항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 수열에서는 간다. 마이너스 자,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가시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5n에다가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2래 라고 하면 그때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될 거라잖아.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뜨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수열 몇 개, 한 3개 정도를 나열해 보니까 일반항 3개 정도를 나열해 보니까 이 등차 수열의 특징 하나가 잡힌다 이거지. 어? 갑자기? 그러니까 등차 수열만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등차 수열을 위한 또 있지만 우리가 다 아마도 등비 다음에 시그마가 들어갈 건데 시그마에서 지금 내가 설명할 내용을 모르면 다 일일이 노가다 뛰셔야 돼요. 진짜로. 다 노가다 뛰셔야 돼. 그러니까 잘 들어. 어? 야, AN 정답 봐봐. AN 정답 봐봐. AN 정답 봐봐. 이 등차 수열 AN, 얘의 특징이 2가지가 있거든. 결국 N에 대한 1차식인 거예요. 3개 다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치? N으로 돼 있지. 1차. 응? 두 번째.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외워야 돼. N의 개수가요. 항상 뭐로 나오냐면 공차로 나와요. 봐봐요. 공차가 2였죠? 그래서 2N으로 출발한 거예요.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N으로 출발한 거예요.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좀 색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게. 외웠어? 야, 지금부터 공식 대입 안 하고 이 2가지로 내가 접근을 해볼게. 봐봐, 이쪽 봐봐, 야, 봐봐.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지, 봐봐. 야, 내가 아까 잘못 쓰려다가 그 실수한 게 이거거든. 봐봐. 공차가 지금 2잖아. 근데 등차 수열 A에는 어차피 N에 대한 2차식이라며. 아, 미안해. N에 대한 1차식이라며. 그리고 N의 개수는 공차라며. 다시 N에 대한 1차식이라며. 그 다음에 N의 개수는 공차라며. 그러니까 나는 냅다 그냥 2N 쓸 거야. 내 마음이야, 신발. 근데 봐봐. 여기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지. N 대신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지. 근데 그게 5가 나와야 된대. 근데 현재 여기다 1 대입하면 몇 나와? 2가 나오지. 그래서 뒤처리로 상수항에 3 갖다 붙여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야, 어차피 등차 수열 N은 N에 대한 1차식이라며. 그러니까 마이너스 5N 일단 쓰라고. 근데 첫 번째 항이 7 떠야 되지.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지. 그러니까 신발 12로 치우면 그만인 거야. 살짝 다이렉트로 바뀌죠, 뭔가가. 그럼 얘는 A에 뭐로 만들면 돼? 일단 시작.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면 돼. 공차 N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더 추가시키면 되네. 그러면 봐봐. 선생님 뭐하러 이렇게 해요? 아니. 신발놈들 봐봐. 만약에 3번째 항이
10일에 공차가 3, 마이너스 4래. 그때 AN 구하래. 이러면 좀 살짝 골치가 아프다니까? 아니, 그러지 않겠어? 이건 좀 골치가 아프지? 왜요? 세 번째 항이라는 게 뭐야? A 플러스 ED로 만들어진 거거든.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한 거니까. 그럼 얘가 10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하면 얘가 마이너스 8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18이었군요. 이 지랄 떤 다음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하면 정답이야 나오겠지. 왜? 일반항 공식은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되거든. 맞아?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난 다이렉트로 어차피 공차가 마이너스 4면 AN은 마이너스 4N으로 출발. 근데 봐봐. 세 번째 항이 10이지. 근데 N 대신에 3 대입해봐. N 대신에 3 대입해봐. 마이너스 10인데? 근데 신발 세 번째 항은 뭐가 떠야 돼? 10 떠야 되잖아. 플러스 22. 끝. 조금 더 다이렉트로 바뀐다고. 아, 신발에. 보고 있었니? 이번 주면 끝난대. 맞잖아. 이번 주면 끝나잖아. 외워라. 아, 외워라. 등차 수련 이제 내용 하나 남았거든. 아, 물론 합까지 따지면 2개 남은 게 맞는데 일단은 거의 반 배웠어요. 반. 문제 한번 들어볼게. 재밌어. 재밌다고. 봐봐. 여러분들은 알아서 이것도 연습해보고 이것도 연습해봐야겠지. 네, 봐보세요. 공차가 3이야. AN 만들어 볼래? 아, 귀엽잖아. 야, 3N 일단 써라, 인간들아. 어차피 N의 개수가 공차라며. 아니, 머리 나쁘면 그냥 이거 하든가. 난 이게 좀 더 편한데? 그러면 5 대입하면 15인데 이 새끼는 5 대입하면 13이 나오는데 끝났네. 마이너스 2 추가요. 이러면 5 대입하면 13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선생님 저 그냥 앞으로 이것만 외울게요. 아, 엿드시고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도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데 얘는 공차를 모르면 못 쓰는 취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세트로 다 기억해줘야 돼. 야, 가자. 봐봐. 아우, 재밌겠다. 네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 가려면 우리 막 공차 몇 번 더해? 6번 더 할 거지. 그 6번의 역할이 7에서 31로 바뀌었다니까 얘가 24였단 얘기거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공차가 몇이었단 얘기지? 4. 이 새끼 왜 반응이 느리지? 이해된 거야? 그럼 AN은 뭐로 출발할 수 있니? 4N으로 일단 출발. 근데 여기다가 4 대입하면 7이 나오거나 10 대입하면 3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 10 대입하면 40 나오거든요. 빼기 9. 됐지? 됐어? 아니, 그럼 멍청하게 공차 이렇게 힘겹게 구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또 첫 번째 항 구하시고 여기다 대입하시던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니들이 한번 1학기 때 한번 대여봤잖아. 시간 부족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를. 이거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시그마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괜찮? 숫자 바꿨대요. 출발. 지금도 다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AN은 뭐로 출발? 마이너스 2N.
6 대입하면 5 나왔는데요. 얘는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플러스 7. 끝. 나 계산 존나 못하는데 내가 너 빠르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겠지. 연습 몇 번만 하면 돼. 야, 5D잖아, 5D. 5D의 역할이 지금 뭐 한 거야? 마이너스 15 역할을 한 거 같은데? 4에서 마이너스 11로 바뀌어서?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3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에는 시작 마이너스 3N으로 출발. 근데 세 번째 항이 4 나오는데 여기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나오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13이 필요했겠네. 끝. 됐지? 여기까지 모르겠는 사람. 괜찮아? 자, 제가 1-2번을 풀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1-3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관계식이 나왔죠? 얘 어떻게 푸는 거냐면 봐봐요. 얘가 뭐야? A 플러스 D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한 번 더한 거. 다섯 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에다가 공차 4번 더한 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예요. 이게 22구나 이렇게. 그럼 봐봐. 얘도 뭐야? A 플러스 5D 이렇게 계속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얘는 뭐야? A 플러스 11D 그러니까 2A 플러스 16D가 42였단 얘기지. 뭘 해야 될지 이제 아시죠? 아래에서 위를 빼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11D가 뭐가 나와? 22가 나와. 그래서 공차는 2가 나왔을 거고 공차가 2잖아. 그럼 얘가 10이네. 그러니까 A 값은 5네. 이런 느낌으로 구하셨으면 됐었어. 그때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그러면 AN은 2N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는 거. 괜찮? 1-3번 출발. 비례식이니까 비례식 세워주시면 돼요. 응? 저번에 안 봤잖아 아무도. 응. 진아야 답 몇 나오니? 마이너스 11. 뭔가 좀 숫자가 조잡스러운데? 아, 맞아? 이렇게 곱하면 A9는 7개짜리 A5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8D가 될 거고 얘는 7A 플러스 74, 28D 여기까지. 이게 만족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A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4니까 자 이쪽 다 넘길까요? 이쪽 다 넘기자 그냥 귀찮다. 6A 넘기면 20D가 0일 거잖아요. 좀 귀찮게 내긴 했네. 귀찮네. 하기 싫어. 에헤. 야, 귀찮다. 야, 진짜 귀찮으니까 이거 6 곱하고 이거 6 곱하고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얘에서 얘 빼버리면 8D가 24니까 D값 3이잖아. D값 3이잖아. D값이 3이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 나왔겠네. 됐지? 저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밑에 약분해서 하면 안 돼요? 어떤 거? 이거요? 밑에 2로 약분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당연히 해도 되죠. 그래도 정답은 달라지잖아요. 난 이거를 배로 한 거고 너는 이걸 약분 실수했겠지. 약분 나 배수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AN은 3N 마이너스 14. 맞지? 오케이. 요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요. 자, 필수 이제 두 번째 거. 등차 수열의 항. 귀엽잖아. 몇 번째 항임을 구하래. 혹은 음수가 되는 항은 언제인지 구하래. 결국 이게 다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야 AN 구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AN 구하기. 봐봐. 마이너스 19는 몇 번째 항이냐? 야, 네 번째 항이 41이야. A9가 16이야. 점점 작아지고는 있지. 그럼 계속 작아지다 보면 언젠간 마이너스 19는 뜰 거야. 아, 근데 설마 씨발 뜰 때까지 계속 나열하라고 그런 거겠어? 규칙성 찾으란 얘기잖아, 규칙성. 얘 어떻게 가시면 돼요? 자, 4에서 9로 갈 동안 OD가 필요할 거고 얘에서 얘 가려면 와, 이게 힘드네. 25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의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네. OD가. 됐지? 그럼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5야.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뭐로 갈아탈 거냐면 AN을 구하고 AN 구하고 끝낼 거라고. 왜 AN을 구하는지 봐봐.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5N이라고 써. 네 번째 항이 지금 41이 뜬다는 얘기는 여기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0이거든요. 그러니까 61이 추가돼야 된다고. 됐지? 그러면 야, 어차피 이 수열을 내가 공식화한 거잖아. 일반화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뭐 해주면 돼? 이 일반항이 뭐라고? 이 일반항이 마이너스 19가 되는 n값. 그게 항의 번호를 뜻하니까. n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 서로 위치 체인지. 35는 5n이 될 거니까 n값은 7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19가 뜨겠네요. 궁금하시면 7 대입하세요. 아니네. 나 뭐야? 뭐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곱 번째 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신발 아홉 번째 항에 16이 떴는데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뭐야? 뭘 잘못한 거야? 응? 쉣. 와. 16이 60일이었잖아요. 아이씨, 받아 적기 진짜. 다시 미안. 60일 다시 고치고. 제 저쪽으로 넘겨. 80은 5n이 될 거니까 n값은 16. 16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19가 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지. 야, 봐봐. 양수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언젠간 뭐가 뜰 거야? 음수가 뜰 거야. 이것도 음수 뜰 때까지 계속 나열할 거야? 그건 아닐 거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 일반항이 음수가 될 때 찾으면 되는 거지. 됐지? 그때 n값이 음수가 되는 항이겠지. 얘들아, n은 너네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어. 수체계가 어디야? 자연수야, 자연수. 항의 번호잖아. 이 n의 역할이 뭐야? 항의 번호잖아.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자연수밖에 될 게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5n이 61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n값은 뭐부터겠어요? 그러면 12. 얼마보단 커야겠네. n값이 12. 얼마보단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n값은 뭐부터 출발이에요? 13부터 출발이에요. 맞죠? 일반항 가지고 놀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조금 바로 어렵게 가볼까요? 2-2번. 2-2번. 처음으로 10보다 작아지는 거 구하시되네.
일반항 만들어서 10보다 작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했니? 봐봐. A에 만들어 볼까? 마이너스 3인 써주시고 첫 번째가 39니까 플러스 42가 필요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42가 10보다 작아질 때 찾아라. 했지? 그럼 3n이 큰 거네요. 뭐보다? 32보단. 그러니까 n 값은 뭐부터 출발? 11번째 항부터 출발. 끝. 아니야? 왜? 맞지 않아? 뭐 계산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뭐 실실 웃길래 또 저 새끼 또 실수했나 이런 거 맞죠 이거? 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잠깐만 자 중간. 자 가죠. 공차 구하랬는데 어? 쉽잖아. 아이씨 야. 얘네들이 다 등차 수열이래. 얘들아. 얘네들이 다 등차 수열이래. 쉽다고. 얘네들이 다 등차 수열이래. 생각해봐. 이렇게 선생님 이게 첫 번째 항인데요. 아 얘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봐. 봐봐. 이쪽으로 갈 때 공차 몇 번 더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끝. 그러니까 5에다가 공차를 4번 더했더니 33이 뜬다며. 왜?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뭐 이거 문제라고 되니. 그러니까 4D가 뭐인 거지? 28. D 몇이지? 7. 끝. 이렇게. 괜찮지? 출발 3-1번. (3-1번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현준아 정답 3-1번. 네? 11 맞아요? 아래 거 내가 해줄 것 같은데. 아파 씨. 어우씨. 봐봐. 안 쫄면 돼. 공차 대신 줬잖아. 공차 줬고요. 볼게. 잘 봐봐. 봐봐. 또 이해 안 될까 할까 봐. 진짜 내가 이 새끼야. 봐봐. 10에서 구조를 보는 거야.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려면 공차 몇 번 더해? 규칙성을 보라고. 몇 번 더해? 엄마! 여기서 여기 가려면 공차 몇 번 더해? 한 번. 이렇게 가려면 공차 몇 번 더해? 두 번. 이렇게 가려면 공차 몇 번 더해? 세 번. 그게 누구랑 일치하니? 이 번호들이랑 다 일치하지 않니? 이런 거 눈치를 잘 채라고. 얘들아 여기까지 갔을 때 공차 몇 번 더해? n번. 라스트. 여기까지 갈 때 공차 몇 번 더한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1번.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에다가 공차를 n 플러스 1번 더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42가 됐었단 얘기야. 끝났잖아. 그래 n에 대한 1차식으로 다시 바뀌었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4래.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4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42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n이 뭐인 거야? 저 6 던져버린 마이너스 48 아니야. n값 몇인 거야? 12. 정답 끝. 된 거야? 구조를 잘 봐, 구조를. 내신에서는 대수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면 고3 문제는 오히려 구조를 많이 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등차 중앙. 시그마가 불안해서 내가 진도에 살짝 속도를 좀 낼 거야. 봐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못하는 새끼는 특징인가 봐. 뭐 할 거야 이러면은 어디까지지? 이러면 꼭 이걸 봐요. 너네 항상 숙제할 때 어디까지? 숙제를 안 하잖아.
숙제 펼쳐놓고 어디까지지? 이러고 숙제 장수 괜히 한번 세보고 몇 문제지? 이거 한번 세보고 얼마 만에 끝날까? 막 이러고 한번 세보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있죠. 자기 전에 지금 자면 몇 시간 잘 수 있지? 막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 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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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야 피야?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존나 피거든. 아닌가? 야 혹시 제이인 사람 없어요? 진짜? 제이가 한 명도 없어? 그래 보이긴 하는데. 아 진짜? 제이들은 안 그러나? 궁금하긴 하다.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다. 한슬아,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문제가 다 다르지만 공차 뭐예요? 오, 야 이게 대답이 나오네. 그치? 내가 공차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뒤에 향에서 앞에 향 빼는 거라고. 맞아? 그럼 우리마 기회를 줄게. 제가 다 깔아놨어. 우리마 공차 또 있어 또. 그렇죠. 바다는 먹어야죠 이렇게. C-B라는 것도 공차예요. 그러면 얘도 공차고 얘도 공차니까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B는 뭐일 거냐면 A 플러스 C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 그래서 이게 뭔데요? 이게 뭐냐면 등차중항이라는 개념이에요. 등차중항. 등차중항의 의미가 뭐냐면 등차 수열을 누군가가 이룰 때요.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 사이드 합과 같다. 뭐라고?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 사이드 합과 같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의 내려 있어요. 교과서에는 B는 뭐해? 뭐 하려고 그랬지?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냥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 사이드 합과 같다. 이게 제일 편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A와 C의 평균은 B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거는 수열 문제 풀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스킬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 사이드 합과 같다. 뭐라고?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 사이드 합과 같다. 내가 왜 사이드란 표현을 계속 하냐면 봐봐. 1, 2 등차랜다. 공차가 1이거든요 지금? 이런 수열을 계속 나열 중이에요. 이렇게 좀 나열 중이야. 하나만 더 적을까? 아니야 이것만 적어. 괜찮아. 봐봐. 내가 왜 사이드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네가 이번 방학 때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도 기억은 해두자고. 배우는 김에. 왜 내가 사이드라고 하냐면 야 이거 2배 해봐. 몇이야? 10이지. 그게 얘들아 간격만 맞으면 계속 유지가 돼. 보여? 간격만 맞으면 계속 10이 뜨잖아. 보이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사이드의 표현이 뭐냐면 간격만 맞으면 계속 그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어? 다 이해 알았어? 모르는 것 같은데. 세수 얘가 등차 수를 이룬대. 끝났잖아요. 가운데 행을 2배 하면 양 사이드 합과 같다 16. 그래서 A값 8. 이런 걸 문제라고 냅니까? 얘도 자 얘가 8이라는 거 나왔어요.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 사이드 합과 같다. 그러니까 B값 4. 뭐죠? 그래서 A 빼기 B는 4. 출발. 민준아, A값. 그렇지. B값. B값 12 맞아요. 이거는 틀리신 분 없을 거라 믿고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못하겠다면 죽어 그냥. 알겠지? 이거 넘어갈게. 가운데 양 두 명 양사 학과 갔다 해서 2차 방정식이잖아. 그 중에 양수 A값 찾으라 돼. 이걸 못하는 거면 중학교 1학년을 다시 다녀야지. 자, 필수 문제 5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필수 문제 5번. 그래서 오늘 살짝 등비를 들어갈 거야. 알겠지? 조금 스퍼트를 낼 거예요. 그 정도로 시그마가 호흡이 길 수도 있어서. 아니, 책장 넘겨보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야씨,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또 책장 넘기고 있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표현 방법이거든. 아, 또 위에 잼민이도 뛰기 시작하네. 봐봐요. 원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표현하라 그러면 아까처럼 A, B, C 해도 되는데 그건 문제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면 수학에서 미지수가 많아지는 거를 좋아하면 안 돼. 수학에서 미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너네가 문제 풀기 편해지는 거야. 근데 봐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이게 첫 번째 항이 이거라면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 아까 했던 방식대로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 그치? 이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되는 거지. 이해됨? 이 상태로 두고 풀면 돼요. 세수의 합이 15?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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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15? 응. 얘랑 얘랑 곱하면 105? 응. 하면 돼. 하면 된다고. 어차피 미지수 몇 개야? 두 개고 식 몇 개야? 두 개니까 구할 수는 있어. 이해됐지? 아니 맞잖아. 세 개 더하면 15 나오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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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105 나올 거는 그때 만족하는 A값과 D값 찾으면 되지. 이해됐어? 근데 나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내 말은. 이게 합까진 괜찮은데 이거 곱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져요. 아 맞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조금 얍실하게 풀 거야. 어차피 얘들아 내가 말은 얍실하다고 했겠지만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수열이라서 규칙성만 만족하면 틀린 수열은 아니거든. 규칙성만 만족하면 틀린 수열은 아니라고. 그러면 나 이렇게 표현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할 것 같냐면 가운데 항을 A라고 잡으면 그 다음의 항은 A 플러스 D가 될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 뭐라고 잡을 것 같니? A 마이너스 T. 아 이제 내 맘이지. 내가 등차 수열 정의를 뭐라 그랬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하는 거라며. 아이 신발 그러니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한 거 만족했잖아. 그치 우리마? 슬슬 졸 준비를 하고 있네. 애새끼가 확 그냥 머가리를 그냥.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편한 이유. 더하면 A밖에 안 남거든. 이게 장점인 거예요. 곱할 때도 장점이 있다고. 곱하면 합차거든. 오케이? 자 가볼게. 야 암산도 내 신발 거. 하나 둘 셋 더하면 15래. A값 몇이야? 5잖아 그러면 D가 사라지는 바람에. 아니 그러면 이거 세 개를 곱하래. 그럼 5랑 5 마이너스 D랑 5 플러스 D를 했더니 뭐가 됐단 얘기야? 105 됐단 얘기 아니야? 맞아? 얘부터 봐. 25 마이너스 D제곱 아니야. 거기다 5를 곱해. 100 뭐. 야. 125 마이너스 5D제곱 아니야. 이게 105란 얘기 아니야. 훨씬 구하기가 편해진다고요. 얘가 뭐가 되면 돼? 20 되면 되지. D제곱은 뭐면 돼? 뭐라고? D제곱은 뭐면 돼? 4가 되면 되지. 됐어요? 공차에 대한 무언가가 안 나왔으면 집중. 다 왔어. 안 나왔으면 봐봐. 첫 번째 항이 5야. 공차가 2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첫 번째 항이 5야. 공차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공감하실게요? 자, 내가 예로 문제 풀어볼게. 문제 졸라 신기하거든. 3, 5, 7일 거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였어 봐. 이 문제로 풀어볼게. 그러면 7, 5, 3이 됐을 거야. 어차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나열하래. 그냥 그 세수를 구하기만 하래.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정답이 똑같이 나와요. 이럴 때. 근데 구체적으로 수열을 나열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주실 거야. 그때 맞춰서 흘러가면 되는 거고 그때는. 이해됐지?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이렇게 작성하는 새끼는 병신이다. 요렇게 나열하면
장점이 생겨. 더했을 때 A만 남고 곱했을 때도 편해진다. 궁금하시면 집에서 한 번만 해봐요. 아시겠지? 일단 5-1번 해봐요, 빨리. 5-1번 해봐요. 잘 구했지? A 값이 마이너스 1 나왔겠네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문제 훨씬 쉽게 냈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D제곱이 24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D제곱 맞지? D값이 5 아니면 마이너스 5네? 그치? 그러면서 제곱의 수를 더했으면 됐으니까. 야 지금 내가 지금 암산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틀리고 너네 진짜 개병신이에요. 아시겠지? 내가 이거 봐줄게. 봐봐. 5-1 봐봐. 좀 정리를 해볼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어떻게 작성하라 그랬지? A-D A 플러스 D 요렇게 잡으라 그랬어. 그치? 그래야지 더했을 때 곱했을 때 편할 거라고. 그러면 다섯수 선생님 5개면 어떡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더했을 때 편하고 싶으면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A 플러스 T A 플러스 ED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얘는 반대쪽으로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ED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 내 마음이야.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하는 게 등차 수열의 의미였으니까 뭘 내가 어떻게 잡도 내 맘이라고 신발. 아시겠지? 이러면 장점이 또 생기지? 더했을 때 A밖에 안 남아요. 한슬아? 야, 이 새끼들 다들 막 귀족이야? 되게 고귀하게 존다. 우리 민준이는 막 꾸벅꾸벅 막 이러고 자는데 되게 이쁘게 자네. 어려운 거 해야 돼서 그래. 봐봐.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얘에서 더했을 때 장점이 생기잖아. 근데 내수가 문제야. 이게 짝수가 오히려 어려워요. 왠지 알아? 홀수항이면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시키면 되지.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시키면 되지. 이 느낌 알겠지? 근데 짝수면 대칭이 안 되거든. 항이 짝수다 보니까 대칭할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인위적이야. 얘가 좀 어려워서 얘는 따로 외워주면 참 좋은데 근데 요즘 잘 안 내. 내수를. 잘 안 내는 편이긴 하지만 외우자고. 어? 내신에서 내면 어쩔 건데 니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 그냥 이거 A 플러스 이렇게 잡으면 진짜 문제 못 풀어요. 어떻게 잡는 거냐면 대칭을 여기서 시켜버리는 거야.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대칭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아까 신발 거 뭐 공차를 뭐 한 번 더 할 때마다 한 칸 움직인다 그러니 이번에 공차 몇 번 더 한 거야? 2번 더 한 거지. 어쩔 수 없어. ED가 공차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뭐라고? ED가 공차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고. 원래 D가 공차인데 ED 자체를 공차라고 잠깐 바라봐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문제 풀 때 한번 보여드릴게. 알겠지? 그럼 그 다음 건 뭐겠어? A 플러스 3D.
A 플러스 A 마이너스 3D 이렇게 네 개를 대칭시키는 게 내수를 이룰 때의 특징이야. 이렇게 안 잡으면 문제 풀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좀 외워두자고. 잘 내진 않아 얘들아. 근데 나 2년 동안 이거 내는 학교 못 봤어. 근데 니들이 주인공일 수도 있잖아. 그냥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응? 가볼까요? 어떻게 잡으라고? A-3D, A-D, A 플러스 D. 공차를 2D라고 생각하자고. 공차를 2D라고 생각하자고. 공차가 2D예요 지금. 공차가 2D야. 자 그러면 내수의 합이 36이래. 싹 다 더해. 4A가 36. 아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A 값은 몇이야 그러면? 9까지 나왔어요. 그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72일 때 뭐라고? 자 여기서 잘 보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72래. 내가 여기서 왜 갑자기 멈췄냐면 세별아 저기서 누가 제일 작아요? A-3D? 그럼 누가 가장 커요? 병신. 모르죠. 내가 그건 확실해. 이거 두 개가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 역할을 하긴 할 거야. 지금 더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누가 가장 큰지 몰라요. 공차가 음수면 어떡해? 이해됐지? 공차가 음수면 어떡해? 그 얘기가 없잖아 지금 문제에서. 오케이? 어렵니? 저 어려운 사람. 어차피 어려워요 수학은. 하지 말던가. 고3 되면 이제 슬슬 수학을 놓고 선생님 저 수학을 빼고 정시로 한번 가보려고 이런 애들도 많아. 이거를 앞으로 한 3년 할 거잖아. 대충 횟수로 따지면 3년 할 거잖아. 1학년 때 지금 한 번 했죠? 1학년 겨울방학 때 잠깐 시작하다가 2학년 때 메인으로 잡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하죠? 3년 하다 보면 잘하지 않을까? 혹시 모르잖아요. 또 재수하게 될지. 그럼 4년 하면 진짜 잘하지 않을까? 자, 어쨌든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은지는 모르는 게 맞아. 항상 수학할 때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 쉬운 문제라도. 그러면 얘랑 곱하면 72래요. 결국엔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이 72래매. 그러니까 a제곱이 뭐야? 81. 와 씨. 빼기 9d제곱이 끝났다. 72니까 d제곱이 1이면 되네. 됐어? 그럼 d값이 1이었다면 얘들아 d값이 1이었다면 얘들아 이번에 2d가 공차라 그랬어. 근데 d값이 1이었다면 얘가 뭐예요 지금? 9 아하이 거참 그 있잖아 6 8 10 12 이렇게 흘러갔을 애고 맞아? 아 맞지?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12 10 8 6 이렇게 흘러갔을 애였겠지. 된겨? 뭐든 상관없어. 가장 큰 수는 누구예요? 12. 정답 끝. 자, 등차수 합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15분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에 주기 절반 마이너스 주기 말한데 응. 이게 이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얘가 그래프 만약에 내가 그때 설명한 거 이렇게 된 경우 있지. 이렇게면 주기의 절반 이게 주기인데 주기의 절반에서 일단 첫 번째 하나 뜨죠. 절반이니까 에다가 주기마다 뜨는 건 맞아. 근데 얘는 주기의 절반만 때리면 얘까지는 상관없거든? 근데 얘가 아마 틀렸을 거야. 왜 틀렸냐면 X축 이동거리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그래프가 이동되어서 여기가 첫 번째 점근선이 됐을 거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주기마다야. 그럼 응. 너가 이거 어떻게 나와? A가 2분의 1인 건 알겠는데 A가 2분의 1인 건 알겠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볼까? 탄젠트 2분의 1인 건 확실해?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해볼게. x축 방향을 얼마큼 움직였다는 얘기? 잘했어. 마이너스 2b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죠. 근데 봐봐. n 대신에 봐봐. 여기서 0 대입해봐. 뭐가 뜨지? 자, 2b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b만큼 움직였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래 요건데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겠어? 요렇게 됐다는 얘기지. 얼만큼 이동한 거 같니? 2분의 파이만큼. 오케이? 얘가 뭐라고?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라. 2b가 뭐였다고? 2분의 파이여야지 거꾸로 이동할 거니까. 그러니까 b값은 몇이겠니?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괜찮아? 어려워 이게. 그래서 탄젠트 나오면 어려워. 가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아니지. 왜냐면 x축이 빨리 메꿔 이번 주 안에. 진짜로 지금 너무 심각해요. 진짜 어제 고민 많이 했다니까. 진도를 이번 주에 멈춰볼까? 라고 진짜 고민을 해봤어. 심각해 그 정도로. 빨리 메꿔. 가자. 등차 수열이 이거래매요. 이거래매. 이렇게 나열하는 거래매.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 하는 거래매. 그치? 그래서 더 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 하는 게 이 등차 수열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뭐 하자는 거냐면 이 등차 수열 자체를 다 더해버리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수열을 합했다라고 해서 수열의 합이라 그래요. 그것도 지금은 등차 수열의 합이었겠죠. 등차 수열을 합하겠다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을 합하겠다. 그러면 일단 목적 자체는 뭐냐면 이 기호를 SN으로 표현할 거거든.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SN이에요. 합, sum. 오케이? 합할 건데 이 SN의 의미는 뭐야? 일반항은 내가 AN으로 표시했죠. 보통 등차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은 SN으로 표현돼요. 얘의 의미가 뭐냐면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쭉쭉쭉 가다가 n번째 항까지 더한다. 이거를 지금부터 공부하겠다라는 얘기야. 의미는 알겠지? 아직까지 어려운 내용은 없고 기호는 SN을 써요. 근데 이 등차수의 합을 누가 발견을 해냈냐면 가우스라는 수학자, 과학자가 발견해낸 거거든. 가우스. 들어는 봤지? 무려 이거를 등차수의 합 공식을 언제 발견해요? 초등학교 3, 4학년쯤에 완성을 시켰다 그러죠. 여러분들 추파추스 빨 때. 걔는 이걸 만들어냈어요. 봐봐. 원리 자체는 이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게 지금 공차가 1인 수열을 더하고 있는 거거든.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면 99, 100까지 더한 걸 시켰대. 학교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가우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애를 다 일일이 더하고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걸 거꾸로 썼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러면 규칙성이 하나 생기지. 세로로 더하면 계속 뭐가 완성돼? 101이 완성되잖아. 아, 101이라는 게 몇 개 있구나. 100개 있구나.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지금 이거 뻥튀기야 아니야? 뻥튀기지? 한 번 더 구한 거잖아. 아, 그걸 2로 나누면 되지. 끝. 이게 등차수 합공식의 구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걸 고등학교식으로 바꾸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봐봐. 이 101이라는 거는 내가 아까 등차중앙 할 때 설명했어. 얘랑 더해도 101, 얘랑 더해도 101. 사이드만 맞으면 간격이 똑같다 그랬잖아. 간격이 똑같으면 값이 똑같다고? 그럼 봐봐. 그걸 메인으로 잡을 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는 거예요. 뭐라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메인으로 잡고 첫 번째 항과 라스트 항을 더하면 101이 될 거고 그게 몇 개 있었죠? 100개 있었죠. 이게 항의 번호를 의미해요. AN에서도 마찬가지로 SN에서도 얘는 항의 번호를 의미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야. 뭐라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야. 한 번만 더. 구조가 뭐라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외웠니? 근데 봐봐. SN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내가? SN의 의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라스트 항은 뭘 의미해요? 마지막 항. 얘가 뜻하는 바는 뭐겠어? 다른 말로. AN이 되는 거지. 마지막 항. SN의 의미가 뭐라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데 이 라스트 항은 당연히 뭐겠어? AN이겠지. AN이 뭐였죠? A 플러스 N-1D였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n에다가 라스트 항 대신에 AN을 대입하면 2A 플러스 N-1D라는 두 번째 공식이 탄생이 됩니다. 오케이? 아니 머리 짜내서 빨리 기억해내. 집중하고 그냥 막 쳐다보고 있지만 말고 기억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연습 한 2번만 해볼게. 봐봐. 첫 번째 항이 3이야. 공차가 4래. 선생님 SM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써주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저게 잘 꾸겨 넣으면 되는 거야. 얘보다는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얘가 쓰일 때가 꽤나 많기 때문에 동시에 다 외워줘야 돼. 선택권이 없어. 이거는 다 외워줘야 돼. 자, 그럼 얘를 전개하잖아요. 그러면 2n 제곱 플러스 n이에요. 오, 이번에도 뭔가 계산이 제가 이유 없이 빠르죠. 집중해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래. 공차는 마이너스 4래요. 얘도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요. 8이래요. 그럼 잘 만들면 된다고. 이때 SN은 뭐겠어?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들어가 주면 되는 거지.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4n 제곱 끝. 오케이? 아니 n이 사라져요. n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4n 제곱 끝. 그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까 AN의 생김새가 뭐였지? n에 대한 1차식. n의 개수는 공차. 오케이? 이것도 마저 이걸 하나 더 배우면 돼. 첫 번째, 집중해라. 내가 저 두 개 구한 거 잘 봐요. n에 대한 2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이야. 두 번째, 근데 그 와중에 n제곱의 개수 있잖아요. 그게 공차다. 미안하다. 공차의 절반이다. 아까 AN에서는 n의 개수가 공차였죠. SN에서는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에요.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에요. 라스트. 오늘 이거 설명하면 끝나. 봐봐. S3의 의미 얘기해봐. 얘 무슨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아 따라와야 돼. 아이 새끼야. S10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우리마? S1의 의미는 뭘까? 그냥 뱉어봐. 그렇지. 말 잘했어. 첫 번째야 그냥. 더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S1과 동의어는 A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잘 봐. 나 이번에 요거로만 문제 풀어볼게. 오케이? 이딴 거 안 쓰고. 자, 다시 갑니다. 어차피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근데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죠.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S1이 뭐랑 동의어니까? A1이랑 동의어지. 여기다 1 대입해봐. 뭐밖에 안 나와? 2밖에 안 나오지. 그럼 여기다가 n을 꾸겨 맞춰주면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 대신 1 대입하면 딱 3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만 더 배우면 돼. 진짜 마지막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수항이 없어. 일반적으로는. 아, 이거를 지금 가르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외우세요. 이것도 같이. 일반적으로 상수항이 없어요. 등차수열 S에는. 상수항 있으면 망하는 거거든. 얘 이제 봐볼까? 얘 S는 어떻게 만들까? 4n 제곱으로 출발하면 돼. 왜? 공차의 절반이니까. n 제곱의 개수는. 근데 여기다 1 대입해봐. 뭐 나와? 마이너스 4지. 근데 얘도 이미 뭐야? 마이너스 4지. 그럼 이미 완성됐으니까 끝. 오케이? 한 번만 연습. 이걸로 할까? SN 만들어 볼까 진짜? 봐봐. SN 간다. 가요. 4D가 마이너스 8의 역할을 하니까 D값은 마이너스 2인 거 구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요. 7인 거 구했어요. 이걸 토대로. 여기까지는 등차수열이랑 동일하죠. 그럼 SN 만들어 볼게. 자, 봐봐. SN 어떻게 만든다고? n제곱, 즉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은 없고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 일단 이렇게 써주고. 됐어? S1이 뭐가 나와야 돼? 7.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시킬 n은 8n. 상수항은 없다고. 저기다 1 대입하면 이제 7 나오잖아. 끝난 거야. 그때 S10을 구하라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80. 맞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0. 괜찮? 출발. 잘 만들었을까? 봐봐. OD가 지금 뭐예요? OD가 지금 15네. 그치? 이쪽 넘어갈 때. D값 몇이지? 3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뭐일까? 6을 다시 더해주면 되니까 2. 여기까지는 등차수열이니까 잘 구했어야 돼. 자, 그럼 SN 만든다. SN은 자, 와, 이게 좀 빡셌네요. 2분의 3 N 제곱. 공차의 절반. 됐지? 근데 1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N. 끝. 여기다 1 대입하면 2가 나올 거니까. 됐죠? 합해서 2 나오잖아. 그때 S10. S15요? 이거는 내가 한번 보여줄게. 봐봐. 여기까지는 다들 구했어? 여기까지 괜찮지? 내가 여기서 S15 구하는 거 잘 보세요. S15를 구할 때 내가 지금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서 내가 일단은 요렇게 쓸 거거든? 요렇게. 이거를 앞으로 자주 계산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5를 끌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느낌을 잘 기억해야 돼. 이렇게. 그럼 얘 입장에서 뭐가 남지? 45 남니? 3 하나 남고 15 하나 남았으니까 괜찮아. 얘는 뭐가 남지? 1이 남지. 얘 46이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가 15 곱하기 23만 하면 되는 구조로 문제가 바뀔 거예요. 계산을 줄이라고. 오케이?
15 곱하기 23만 하면 되니까 실수가 많이 쪼그라들 거예요. 그래서 4, 3, 345 끝. 자, 6-3번. 제가 할게요. 문제 빨리 읽어보시고. 이거는 생김새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아까 내가 공차와 첫 번째 항을 알면은 내가 생김새로 그냥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 막 이러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아. 안 줬어, 그거를. 그럼 잘 봐요. 제가 어떻게 하나? 그럴 때는 등차 수열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SN이 뭐라고?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요렇게 풀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갈게. 얘들아 SO는 뭐겠어 그러면? 시작. 2분의 5 곱하기 2a 플러스 5 마이너스 1d 그러니까 4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이렇게. 그냥 식 나열 괜찮아. 여기다가 2를 곱해버리고 5를 나눠버리면 2a 플러스 4d가 일단 뭐가 될 거야? 30되고 마이너스 6 되겠네요. 괜찮? 어차피 첫 번째 건 공차를 따내는 거니까. S10은 뭐겠어?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9d. 얘가 95예요. 와, 2를 곱하면 190? 19. 끝났다. 2a 플러스 9d가 19래. 아래에서 위를 빼버리면 5d가 25인 거네. 끝났죠? D값 5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항은요. 와, 씨. 마이너스 20, 야, 그 뭐라 그래? 그 26, 13.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끝난 거야. 첫 번째 항은 뭐예요? 13. 공차는 5. 요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면 된다고.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야. S2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공식을 대입해도 되고 아까처럼 나처럼 생김새도 접근하셔도 되고. 오케이? 이 공식에 대입을 해 하셔도 되고 생김새로 접근하셔도 되고. SM 맞는 연습 한 번만 더 하자. 안 할래요. 둘 다 홀수일 땐 좀 응? 어? 왜? 뭐 잘못 구했어? 왜? 와! 잘못 구했어. 마이너스 붙였어야 돼. 맞지? 마이너스 붙였어요. 자, S20 구하러 갈까? 가자. 아까랑 똑같이 2분의 n 2a 마이너스 26 플러스 n-1d 그러니까 19 19 D 얘가 정답이에요. 됐지? 이번에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대로 접근했고 얘는 10 곱하기 95 69 정답 690 종료. 했니? 이런 문제야. 어렵지 않고요. 오늘 공식들 외운 걸 잘 기억하는 게 최우선일 거예요. 아우 귀여워. 야 봐봐. 아우 씨. 내가 S의 생김새 알려준 거 있어. 뭐였지? n에 대한 2차식.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간 피처링 느낌으로 알려드린 게 뭐지? 일반적으로 상수항이 없어요. n제곱 n 끝이야. 혹은 n제곱만 있거나. 상수항이 뒤 따라오는 게 없다고 2차식인데. 오케이? 봐봐. 그럼 여기다 써놓을래? 등차수리의 합의 최대 최소는 여기서 뭘 유도하는 거냐면 결국 S에는 2차식이에요. 결국 2차식의 최대 최소야.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수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처럼 쳐다보면 되는 거죠. 2차식이잖아.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 n은 뭐일 수밖에 없죠? 수체계가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 한번 가볼게. 문제 졸라 쉽다니까요. 봐봐. Sn 바로 만들게 그냥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2n제곱. 공차가 마이너스 4 했어요. 근데 1 대입하면 27 나와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 29n 끝. Sn 완성. 그러니까 생김새를 알아야지 속도가 확 따라 붙는다니까. 이해됨? 여기까진? 갈까요?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29n이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게? 됐지? 이해된 거야? 그러면 봐봐. 2n 제곱 마이너스 29n이 0보다 클 때를 구하라는 얘기고 n 끌어내면 2n 마이너스 29가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야 잘 봐 잘 봐 잘 봐 n은 0보다 작거나 n은 14. 얼마보다 크거나 2분의 29니까 맞아? 말이 되냐? 말 안 되고 n은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언제 음수가 떴겠어요? n이 뭐일 때? 15일 때 끝. 괜찮지 이 정도는? SN의 값이 최대일 때 SN이 뭐였는데?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29n 얘가 최대일 때를 구하래. 뭐로 보여 지금 저게? 2차식의 최대잖아.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 맞아? 위로 블록 꼭지점에 n의 좌표는 시작 4분의 29, 이렇게. 그럼 얘들아 아우 지겨워.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나도 하루 종일 수업하니까 지겹다. 이거 끝나면 바로 뒤에서 수업 들었겠다고 저 뒤에서 뭐 쪼잘쪼잘 되잖아 지금 복도에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 세별아 나 믿는다. 세별아 여기다가 최대값을 직접 구하래잖아. n 대신에 이제 뭐 대입하면 돼요? (4분의 29를) 대입하면요 정답이 안 나오죠. 내가 그것만 조심하자 그랬잖아. 나도 알아 여기가 최대인 거. 나도 안다고. 아니 근데 신발 4분의 29는 지금 분수잖아. n값이 뭐로 나와야 돼? 자연수로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조심하자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 여기가 몇이야? 4분의 28이 더 크겠어? 4분의 32가 더 크겠어? 여기가 최대값이야? 여기가 최대값이야? 여기가 최대값이야? 당연히 여길 택해야죠. 내 말 이해됨? 이해됐지? 아니 29에서 32 가려면 3칸 떨어져야 되면 얘는 한 칸만 떨어지면 되니까. 즉 얘가 뭐일 때? n이 뭐일 때? 7일 때 최대값이 뜨는 거야. n이 자연수임을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세별 이해됨? 마이너스 2 곱하기 49 7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29 곱하기 7. 저 같으면 7을 좀 끌어내서 마이너스 14 더하기 29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요. 됐지? 이러면 조금 더 편해진다니까. 7 곱하기 15만 하면 돼요. 105 정답 끝. 아니 2시도 안 됐는데 왜 난리들이야. 오늘의 라스트 문제겠네요. 7-2번 출발. 7-2번이에요.
가볼까요? 첫 번째 항이 70. 일곱 번째 항, 그러니까 A 플러스 6D라고 바로 표현해 주셨어야죠. 얘가 34.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36. A가 70이었으니까. 그래서 D값 몇이야? 마이너스 6. 자, SM 만들까? 마이너스 3n 제곱 출발. 첫 번째 항에 70 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73n. 끝. 그치? 이거 하는데 40, 10초면 된다고. 근데 위로 볼록이잖아. 여기가 몇이었겠어? 마이너스 2배 분의 개. 6분의 73. 컴마 블라블라 이렇게. 자연수가 또 안 되네요. 그치? 그러니까 뭐로 바꿔줘야 돼? 살짝 옆에 오더라도 6분의 72가 그나마 가까운 자연수였네. 꼭지점에서 그나마 가까운 자연수. 이때가 가장 위에 있겠지. 얘들아 6분의 78은 얘 값은 클 수 있어도 함수 값은 더 내려올 거야. 이 간격이 더 길어서. 맞지? 그래서 정답 6분의 72를 대입해야 돼. 즉 12를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12 이거 함부로 그냥 막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12를 끌어내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36 남죠. 얘는 뭐가 남아? 73 남죠. 그러면 얘는 결국엔 12 곱하기 뭐로 바뀝니까? 뭐로 바뀌어요? 7, 6, 37.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맞지? 맞지 않아요? 나중에 계산할까? 12, 37. 아니야? 맞잖아. 계산 틀린 것도 빨리 얘기해. 444. 괜찮니? 복습 잘 하시고. 그 일반항 관계는 뒤에 필수예제 8번은 등비 수열을 배운 다음에 한 번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복습을 잘 하시고요. 고생들 하셨어요. 내려봅시다. 잠깐만, 제가 좀 끄고 올게. 왜?